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숙제를 미루는 태도에 되게 민감하세요. 근데 숙제를 미루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미룬다는 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 내로 하긴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이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숙제를 미룬다는 거에 생각보다 과하게 화를 내시고 작가님은 전남 지역 일반고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해서 지금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이신데요. 지방 일반고에 다니며 느낀 한계와 극복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또한 의대 합격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 공부 방법이나 멘탈 관리 방법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다녔었는데요. 사실 이제 지방 일반고에 있다 보면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도 잘 되어 있고 교육서나 유튜브에도 공부법을 검색하면 공부법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이제 차이가 나는 게 공부 분위기입니다. 학군지에 있으면 있을수록 제가 실제로 의대에 와보니까 이 대치동, 목동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고 서로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잡혀 있고 습관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텐데 이제 제가 살았던 목포라는 곳은 다들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잡히지 않았다는 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했던 방법 그리고 멘탈 관리 방법도 결국 같은 이야기가 될 텐데 이걸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들 공부를 안 하니까 나만 중심을 잡고 제대로 하면 더 쉽게 돋보일 수 있고 더 쉽게 앞서 나갈 수 있고 그만큼 성취를 느끼게 될 기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방에서 하면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안 하니까 기회로 삼고 이럴 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서울에 있는 정보들도 찾아보고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했던 게 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약간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막 주변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흔들리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제가 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제 꿈을 생각을 했을 때 보통 다른 친구들은 직업으로 자신의 목표를 잡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확실한 롤모델을 만들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지방에서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멀게 느껴지고 손에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은 없다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었기 때문에 그 정신과 의사 남궁인 선생님이 저의 롤모델이었고 나도 남궁인 선생님처럼 나중에 의사가 돼서 책도 쓰고 강연을 하고 싶다. 그게 저의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목표였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막연하게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의 영상을 찾아보고 또 책도 찾아보면서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다 보니까 더 잘 마인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네이버 엑스퍼트 초중고 학습 분야 1위를 기록하실 만큼 학생들과 1대1 학업 상담 그리고 전국 학부모 강연회를 통해 많은 분들을 만나셨는데요. 그 학생들이 학업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작가님의 핵심 조언은 무엇인가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고 또 짜증나는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제가 그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를 해주는 건 원래 공부는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또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공부할 때만큼은 절대로 웃으면서 하지 않거든요. 공부할 때만큼은 짜증도 내고 인상도 좀 쓰고 끙끙대기도 하면서 발전을 하는 게 공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학생들에게 공부는 원래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힘들고 짜증 나더라도 그걸 참아내는 연습을 하는 게 공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편이고요. 너가 공부가 힘들다는 게 공부를 안 할 핑계가 되지 못하니까 마음껏 짜증 내되 얼른 손으로 숙제하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작가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자녀교육 철학이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항상 학부모님들이 특히 초등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우리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좀 자기 주도적인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고 그 방법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건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은 어차피 엄마가 공부를 시키면 되고 숙제만 하면 되다 보니까 기본적인 플래너나 복습이나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을 많이 놓치다가 중학교 때 말로만 시키는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엄마가 돌변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중학생이 되자마자 민찬아 너 플래너가 중학교 때부터 중요하다더라. 복습 좀 해야 한다더라. 그러니까 사실 어른들도 습관 하나 만들기 어려운데
아이들한테 말로만 시키니까, 특히 머리가 더 커진 중학생 아이들은 그 얘기를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건 우리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을 가지길 바라면 초등학교 때 그 습관을 함께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로 올려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중학교 때 너가 초등학교 때 엄마랑 같이 했던 습관을 너가 이제 한번 해봐. 이렇게 넘겨주는 형태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가장 1순위 이 초등교육과는 중학교 때 처음 시작하는 게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바람입니다. 중학교 때 처음 플래너를 쓰고 처음 복습을 해보고 처음 주말 공부를 해보고 그게 어렵거든요. 그걸 초등학교 때 한 번이라도 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이 저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중학교 올라가서 의대생으로서 학업 외에 그 집필 활동도 하시고 강연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는데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작가님의 책을 통해 독자들이 궁극적으로 얻어가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활동을 시작을 했던 건 제가 전라남도 목포에서 의대를 꿈꾸면서 의대생이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런 게 담겨있는 책도 없었고요. 그런 영상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그게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고, 제가 늘 의대생이 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나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싶다. 그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서울에 가다 보니까 대치동 목동에서 1대1로 자꾸 과외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편하고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가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3년 동안 과외를 하다가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게 바로 책이라는 거였고요. 그 책을 통해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렇게 쓰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고등학교 공부법 분야의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쓰면서 느꼈던 게 고등학생들에게 공부법을 알려주는 건 할만하거든요. 근데 이미 굳어져 버린 잘못된 공부 습관, 그리고 그 태도를 바꿔주기에는 이미 늦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초등 분야, 이 중등 분야로 내려가서 한창 습관이 만들어지는 시기의 아이들을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 초등 그리고 중등 이 분야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가 그동안 총 5권의 책을 또 쓰기도 했고, 이 책을 통해서 지방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공부법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공부법이 정말 유튜브든 교육서든 노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공부법이 문제고 자신의 태도나 습관을 돌아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법을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공부 습관과 태도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학생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초등 시기에 공부를 가까이 하는 것보다 멀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공부와 멀어지는 대표적인 3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부랑 멀어지는 3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사실 공부 습관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이 공부를 주입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도 세워보고 복습도 해보고 이런 습관들까지 뒷받침이 되어야 그 내용을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 개념 같은 경우도 숙제할 때만 공부를 하고 스스로 복습을 해보거나 다시 읽어보거나 이런 습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지식이 누적이 되지 않더라고요. 자꾸만 그 당시에 문제를 풀 땐 잘 풀더라도 한 달, 2달만 지나도 그 내용을 까먹고 2학기만 되더라도 1학기 때 배웠던 게 까먹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쌓여있는 지식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공부랑 멀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번째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나가는 선행 같은 경우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행이라는 건 남들보다 개념을 먼저 배운다는 건 사실 깊이 있게 공부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공부의 본질은 깊이 있게 하나의 내용을 공부해보고 스스로 이해해보는 시간도 가지는 게 중요한데, 워낙 어렸을 때부터 빠르게 진도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2번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공부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엄마가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공부가 하기 싫다 그러고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하고 멀어진 친구들 또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동기부여하고 대화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화법과 함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동기부여가 있거나 공부 필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저는 그런 초등 아이들한테 부모님이 억지로 내적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초등 시장에 정말 수많은 교육서가 있었고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국어는 어떻게, 수학은 어떻게, 정서는 어떻게, 습관부터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초등 아이들한테 이렇게만 하면 동기부여가 100%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교육서는 단 하나도 없거든요. 결론은 어차피 초등 아이들한테 아무리 내적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해봤자 그건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에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머리도 더 커지고 사춘기도 겪고 내 미래에 대한 고민도 시작이 되고 제대로 시험도 보면서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학부모님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거.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억지로 심어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요즘에 이 공부 정서를 위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원한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를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이 아이가 공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 당연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아이한테 시켜야 할 공부가 있으면 이끌어주는 것, 그게 절대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주도권은 부모님과 아이 중 공부에 대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찾아서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말고 혼자서 어차피 못하니까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시켜야 할 게 있으면 시킬 줄 아는 것,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도 중요한데 생활관리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녀와 이제 효과적으로 소통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부모님들을 위한 핵심 팁? 특히 그 스마트폰 사용 조절 방법? 게임 문제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과 게임 같은 걸 요즘에 워낙 자기 주도가 강조되는 키워드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하길 바라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초등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 스마트폰 30분 됐으니까 끊고 그게 어렵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그런 퀴즈 이렇게 제안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항상 말로만 구두로 계약을 하고 규칙을 정해놓고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꾸 아이들이 딴소리를 하거든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자꾸 뻔뻔해지고 그래서 항상 저희 집도 저희 엄마가 손으로 제가 직접 쓰게 하고 이렇게 도장도 찍게 하고 냉장고에 붙여놨거든요. 게임을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안 지켰을 때 휴대폰을 며칠 압수하던가 그런 규칙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꾸 아이가 더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말로만 약속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종이로 남겨두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은 우리 초등 아이들에게 기다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집에 들어와서 얼른 바로 씻고 뭘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전에 씻는다고 미루니까 자꾸 그런 것들로 많이 다투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안 씻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전에 씻겠다고 했으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기 전에 씻겠다고 했는데 그 자기 전이 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민찬아 꼭 씻어야 된다고, 너 지금 냄새 난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거든요. 내가 씻는다고 했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전에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엄마가 재촉하지?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 하기로 했으면 그걸 믿고 기다려주고 정말 그날 자기 전에 씻는다고 했는데 안 씻었으면 그대로 두면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또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몸이 간지럽다거나 스스로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숙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숙제를 미루는 태도에 되게 민감하세요. 근데 숙제를 미루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미룬다는 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기간 내로 하긴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이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숙제를 미룬다는 거에 생각보다 과하게 화를 내시고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숙제를 미루겠다고 했으면 언제 할지만 약속을 받아두고 아이가 정말 학원에 갈 때까지 숙제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학원에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그걸 기다려주지 못하시고 학원에 정말 숙제를 안 해 갈까봐 엄마가 더 잔소리를 하게 되고, 근데 저희 엄마가 제가 자꾸 숙제를 미루니까 딱 숙제 있다고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학원 갈 때까지 따로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날에는 숙제를 안 하고 그대로 학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숙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엄마의 잔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내가 혼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실패 경험도 필요하다. 기다림도 중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제 경험과 함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